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와 미디어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먼저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또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에 KBS 공영노조라는 곳의 성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성명의 제목이 이제 KBS 뉴스 앵커도 김제동 씨가 맡는다고 였고, 여기서 이제 KBS 공영노조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KBS 1TV가 밤 10시에서 11시 때에 PD들이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하고 편성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은 PD들이 맡고 진행자로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낙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뉴스 앵커로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제동 씨를 기용하는 데 대해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편파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라면서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가 아닌 특정 진영 위주의 편파적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성명을 낸 KBS 공영노조가 어떤 조직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S 공영노조는 KBS에서 보통 25년 이상 근무한 이른바 이제 시니어들로 이루어진 그런 노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조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조직이 지금 이 김제동 씨가 좌편향이라고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 조직이 최근에 한 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5월 30일에 KBS 공영노조가 극우 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 씨가 구속이 되자 성명을 내서 변희재의 석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변희재를 언론인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변희재 씨가 언론인이다라고 하면은 참 그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고 다녔었죠. 그리고 지난달 26일 이 공영노조는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에 대해서 KBS가 노회찬 의원을 찬양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다가 순국한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찬양하고 추모도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조직인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공영노조의 수장인 성창경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난해 9월 7일에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한 토론회 패널로 참석을 해서 박근혜의 탄핵이 노무현 정권 때 심은 좌파 언론인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헛것 같은 게 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노조 이름처럼 공영성이 있는 조직이 아니고 그냥 좀 시대착오적인 극우 집단, 비이성, 비상식 뭐 이렇게 비춰지고 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KBS 내부에서 딱히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 소수의 의견이 짓밟혀서는 안 되고 존중받아서 마땅하지만 이들이 걸어온 길은 소수자 그리고 약자의 의견 같은 거를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이 공영노조의 성명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제동 씨의 섭외가 고려되는 프로그램은 시사 토크쇼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가 아니죠. 그런데 이 공영노조는 그거를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S가 지난 1일에 공식 입장을 내서요.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김제동 씨를 MC로 섭외 중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프로그램 MC 선정 권한은 제작진에게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과 론칭 시기는 여러 안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노조인지 뭔지가 말하는 뭐 앵커 뭐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영노조가 이 김제동 씨의 뉴스 진행에 대해서 KBS 기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공하영 KBS 기자협회장이 지난 1일에 PD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던데요. 네. 내용을 보면 기자들이 새 프로그램에 반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새 프로그램의 편성을 밤 11시로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사측에서 요청이 와서 논의를 했고 근데 그 시간에 한 뉴스라인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뉴스의 시간대를 옮기면 이게 시청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뉴스라인의 정시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하려는 시사 프로그램을 다른 시간대에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뉴스라인을 하는 시간에 넣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공영노조가 마치 PD와 기자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고 또 이거를 조선일보가 냉큼 받아서 씁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KBS 보도국을 중심으로 프로의 성격과 방송 시간에 대한 이견이 커 자붕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여권 성향 인사들이 주요 시사 프로 진행자로 나선 데 이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향을 숨기지 않아온 방송인 김재동에게 뉴스 프로 진행을 맡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프로그램의 시간과 관련해서 노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방송을 꿰차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논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깜빡이도 안 켜고 지금 쑥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KBS 기자들 너네나 똑바로 하지. 너네가 김재동을 반대해? 이런 반응도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KBS 기자들이 김재동 씨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기자들의 특권 의식도 느껴지고 그런 셈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 KBS 기자협회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KBS 측은 KBS 공영노조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직종 간 갈등을 야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뉴스가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인 걸 알면서도 공영노조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사실을 왜곡한 성명을 쓰고 또 일부 매체가 이를 그대로 기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잠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 뉴스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KBS처럼 딱딱한 포맷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JTBC 뉴스룸이나 아니면 MBC 뉴스데스크처럼 말랑말랑해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각 방송사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시사 프로그램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저널리즘 J 같은 이런 연성 시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고 있고, 네. 반면에 KBS 심야 토론처럼 정통 시사 대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성격이 있고 여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각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다양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방송의 진행 방식 이런 거의 다양성보다 중요한 거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KBS 9시 뉴스처럼 좀 딱딱해도 기무사 쿠데타 이런 거 특종하고 단독하고 뉴스 잘 설명해 주면은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볼 테고 반면에 이런 뉴스에서 연성 아이템을 넣겠다고 비 오는 날엔 소세지빵 이런 거 하면은 뉴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김재동 씨가 시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좀 흥미로운 실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좀 들고 게다가 또 이 김재동 씨가 조선일보나 아니면 이런 공영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좌편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맨날 헌법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정 질서를 살리자는 건데 오히려 좌편향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로 보는 게 더 성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김재동 씨가 좌인지 우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름만 알려진 상태라 좀 어떤 프로그램일지 궁금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KBS가 공영노조니 아니면 조선일보니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이게 지금 좌편향에서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비상식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KBS 제작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기사들 보면서 어쩌면 좀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요. 방송계라는 게 굉장히 냉정한 곳이기 때문에 진행자가 잘하지 못하면 시청자들이 바로 외면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행자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진 사람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렇다고 중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 공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촛불 집회, 친박 집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반반씩 다룬다고 해서 중립이 아닌 것처럼 중립의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죠. 애매하죠.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간단하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달 31일에 MBC PD수첩이 2009년 사망한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고 또 그 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의혹이었어요. 특히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조현오 씨가 조선일보가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1일 오후에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 입장에 따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로 본사와 임직원 명예를 훼손한 PD수첩 PD와 작가 등 제작진들과 이를 방송한 MBC의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PD수첩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 주장대로 이 조선일보의 방씨 일가가 이 일에 얽혀있지도 않았는데 얽혀있다고 보도가 나오면은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피해를 입었으면 보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묻는 건데 그런데 조선일보의 입장을 보니까 문득 좀 다른 생각이 났던 게 그러면 이 조선일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를 했을 때 책임을 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 총살을 당했다는 현송월이 멀쩡히 두 발로 걸어와도 지금 사과문 하나 안 냈고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김지선 씨께서 이제 운전기사가 있다면서 그게 재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짓거리던 기자는 징계받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하면은 책임을 묻겠다, PD에게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 PD수첩을 고소를 해도 조선일보에게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주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정희 의원,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무더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건건이 다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살고 싶으면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들에게 협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방상훈, 방용훈, 방정호 이런 사람들을 내부 조사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소식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 미디어 관련 소식 잘 들었는데요. 오늘이 저와 함께 진행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조만간 김보영 브리핑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한 주일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그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